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브에 들어있는 실드 베어링을 교체를 할 거예요. 쉴드 아니고 실드입니다. 실드. 실드 베어링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카트리지 방식으로 이 안쪽에 베어링들이 들어있어요. 실드가 있고 안쪽에 볼이 있고 리테이너라는 베어링을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게 있고 내브레이스, 외브레이스, 그리고 또 맞은편에 실드가 있어서 이거를 실드 베어링이라고 해요. 허브에 보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볼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이런 구슬들이 한 9개씩 들어있어요. 양쪽에 9개씩 들어있어서 얘네들을 열고 안쪽을 세척을 하고 그리스를 발라주고 다시 베어링을 집어넣기도 하는데, 베어링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베어링 상태가 안 좋은 베어링을 교체를 해도 되고요. 하지만 베어링이 닿아 있는 콘 부분, 베어링이 직접적으로 닿아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겠죠. 닿아서 돌아가는 부분에 상처가 있으면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 홈이 있으면은 베어링이 들어갔다가 빠지겠죠. 상처가 있으면은 베어링을 교체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콘을 교체를 해야 되겠죠. 오늘 하는 거는 실드 베어링을 교체를 할 거고요. 얘를 통째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갈아 끼우는 주기가 있을까요? 따로 주기는 없습니다. 바퀴를 잡고 끝에를 잡고선 바퀴를 회전을 시켰을 때 손에 걸리는 느낌이 난다거나 잘 안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돌렸을 때 사각사각 소리가 난다거나, 사각사각 소리는 그리스가 다 말랐을 때 나는 소리예요. 그럴 경우에는 실드 베어링으로 교체를 하시면 돼요. 실드 베어링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드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좀 좋은 허브, 그리고 비비. 비비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만 교체를 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교체를 하죠. 박혀 있으니까 따로 빼진 않고 그냥 통째로 교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좋은 풀리, 요 두 개의 풀리가 있는데 이쪽은 중심이 생긴 게 다르죠. 여기에는 작은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잘 돌아가죠. 여기에는 그냥 부싱이라는 그냥 스틸로 된 동그란 원형 파이프가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죠. 간단하게 실드 베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베어링 형번이라는 게 있고요. 형번이라는 거는 이 베어링 고유의 번호예요. 이 사이즈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사이즈를 알아야지 형번을 알고 그 형번 뒤쪽에 LL, DD, ZZ 이렇게 뒤쪽에 붙는 게 있는데요. LL은 노출형이에요. 노출형이라는 거는 베어링이 한쪽이, 이쪽 실드가 완전히 열려 있어서 베어링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LL이라고 하고, DD는 고무 밀봉형이에요. 이렇게 플라스틱 같이 생긴 고무로 밀봉이 되어 있어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스가 나오는 것도 막아주겠죠. ZZ는 이렇게 스틸로 되어 있는 것을 ZZ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전거에는 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는 NTN이나 NSK를 많이 사용해요. 간단하게 베어링에 대해서 알았고요. 이 허브를 열어서 안쪽에 베어링을 빼고 집어넣는 것을 해볼 거예요. 이 허브는 브랜드마다 여는 방식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보신다거나 유튜브에서 그 허브를 어떻게 여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캡을 제거를 해주고요. 얘는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락너트라는 게 있어요.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락너트가 있고 안쪽에 또 너트 같은 게 하나 보이죠. 콘렌치로 돌려주는 거예요. 콘렌치를 자꾸 돌려주는데 이거 스패너로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자, 요거는 볼 베어링이 들어있는 방식이에요. 가장 흔한 방식인데 요 사이를 보시면은 딱 콘렌치만 들어갈 정도로 폭이 좁아요. 얘를 자꾸 이 위에 있는 락너트를 풀어줘야 되는데 일반 스패너 가지고는 안 되겠죠. 녹노즈 이런 걸로 안 됩니다. 콘렌치 얼마 안 하니까 가지고 계시면 좋으실 거예요. 커버를 제거를 했고요. 이 양쪽 다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하고 외부에 있는 락너트를 풀어줄게요. 브랜드에 따라서 육각 렌즈로 돌리는 것도 있고 전용 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풀었더니 손으로 쉽게 풀리네요. 이 베어링 가격은 10,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여는 방법과 집어넣는 방법만 아신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교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전용 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전용 툴 없이 툴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불러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실드 베어링이 보이시죠? 맞은편에도 있겠죠?
안에 박혀있는 베어링은 손상이 됐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니까 뺄 때 조심스럽게 안 빼도 되고 망치로 쳐가지고 뺄 수도 있어요. 툴이 있다 그러면 전용 툴을 사용해서 뺄 수도 있겠죠. 잘 안 빠지네요. 엑셀을 반대로 껴서 얘를 잡아 뽑으니까 잘 뽑히네요. 진지게 이럴 걸. 네, 이렇게 안쪽에 있는 부속들을 다 빼놨고요. 한쪽으로 잘 치워 놓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이 허브 바디하고 안쪽에 베어링만 박혀 있어요. 얘를 뺄 때 이 안쪽에 보시면은 베어링 가장자리죠. 모서리 쪽을 쳐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 옆에 사이드를 쳐가지고선 망치로 두들겨서 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망치로 쳐가지고 이 리테이너라는 게 망가졌어요. 다시 쓸 거는 아니니까. 네, 망가졌습니다. 조금 아깝네요. 어쨌든 망치로 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망치를 안 치고선 전용 툴을 가지고서 뺀다고 하면은 이런 툴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좀 무식하게 생겼죠. 예, 베어링을 뽑는 베어링 풀러예요. 베어링을 잘 풀러서 풀러. 작동 원리는 이래요. 생긴 거는 무식하게 생겼는데요. 이쪽에 다양한 찌를거리들이 있어요. 이 끝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죠. 이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집어넣고선 바깥쪽에서 잡아당기는 건데 걸리는 게 없으니까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펼쳐지는 거예요. 안쪽에서 들어가서 쫙 펼쳐져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손상을 입을 일은 없겠죠. 그러면 다양한 사이즈의 찌를거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거를 집어넣어 보면 알겠죠. 얘가 제일 비슷하죠. 얘를 집어넣고선 여기에 맞는 툴을 꽂으면은 벌어지죠. 벌어지면서 걸리게 돼요. 이렇게 걸려서 바깥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나 더 박혀있는 베어링을 이 방법을 해서 뽑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펼쳐주고요. 잡아다니는 거는 중간에 이런 파이프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볼트를 돌리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베어링을 천천히 잡아 올리죠. 탑볼트랑 똑같죠, 원리가. 포크의 스티어로 튜브를 잡아당기는 원리랑 똑같아요.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게 수평으로 잘 맞춰 주시고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얘를 천천히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같이 돌아가면 안 되겠죠? 뽁 하고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베어링이 쏙 하고 빠졌습니다. 깔끔하게 큰 힘이 들어가지 않게 잘 빠졌죠. 요거 툴은 알리에서 20불 주고 샀어요. 이렇게 해서 베어링을 뺐고요. 이 한쪽을 보면은 이쪽은 오픈이 되어 있고 이쪽은 실이 들어가 있죠. 이제는 이 베어링과 같은 거를 구해야 되겠죠.
베어링이 안에 박혀 있을 때는 정확하게 사이즈를 알 수가 없죠. 규격을 재서 이 베어링을 찾으면 되겠죠. 일반 자로 재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외경과 내경과 두께만 알면 이걸 형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남바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외경이 28, 내경이 12로 보면 되겠죠. 딱 떨어집니다. 12. 두께는 8. 얘 형번은 6001이에요. 12, 28에 8. 보통 내경, 외경, 두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6001의 DD 모델을 검색을 하면 되겠죠. 주문을 해 놓으시되 몇 개 시켜 놓으면 좋겠죠. 이렇게 시켜 놓으시면 되고, 자, 이제 베어링을 집어 넣을 거예요. 이 안쪽을 깨끗이 닦아 주시고요. 닦아 주시고, 이제 새 베어링이라는 가정하에 베어링이 들어갈 곳에 구리스를 살짝 발라 줄게요. 이만큼 오면은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베어링을 잘못 넣게 되면은 베어링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이제 다 됐으니까 집어넣을 때 망치로 그냥 치면 되지 않을까? 두들겨 가지고선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베어링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내륜과 외륜, 뭐 레이스라고도 했죠. 외륜과 내륜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회전을 하는 애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 충격을 받으면은 덜그럭거리거나 베어링 자체가 데미지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어넣으실 때는 이 겉에 부분 있죠. 가운데 쪽보다는 외부 쪽, 외륜, 요 가장자리를 최대한 맞춰가지고 손 눌러주는 게 좋겠죠. 처음에 제거했던 베어링을 위에다가 올려가지고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이 깊이가 깊어지게 되면은 얘도 박혀버리겠죠. 두 개가 그냥 박혀버리게 되면 또 얘만 빼는 것도 귀찮죠. 그래서 얘보다는 한 1mm 정도 조금 작은 그런 와셔라던가 버리는 베어링이 있으면은 위에다가 올려놓고선 천천히 눌러주면은 잘 들어가겠죠. 그리고 누른 것도 잘 빠질 거고요. 집어넣는 툴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프레스핏 비비를 빼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는 그런 공구예요. 보시게 되면은 큰 와셔들하고 이런 굵은 볼트가 있어요. 이런 볼트 인터넷으로 팔죠. 전선 볼트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뭐 툴을 만드셔도 돼요. 여러 가지 와셔가 있으면 더 좋고요. 스페이스와 와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막 껴서 맞춰가지고선 블록 맞추기 하듯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한번 집어넣어 볼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베어링 중에 얘보다 한 1mm 정도 작은 애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조금 더 작은 게 있으면 좋겠네요. 얘 괜찮죠? 봤을 때 아주 조금 얘를 위에다가 대고선 천천히 누르면은 깔끔하게 들어가겠죠. 이 위에다가 이렇게 볼트를 끼우고 얘는 너트예요. 너트. 그럼 눌러줄 준비가 됐죠. 이 밑에 부분을 잡고 위에서 육각렌치로 천천히 돌려주면 얘네들이 수직으로 쭉 들어가겠죠. 헤드셋이나 비비 쪽에 프레스핏도 이런 식으로 집어넣습니다. 천천히 돌려주면 잘 들어가죠. 들어왔어요. 빼줄게요. 이렇게 베어링 잘 들어갔어요.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은편에 제가 이쪽을 집어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었었는데 지금 이쪽은 베어링이 있으니까 이렇게 압박이 되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 위에다가 뭐 좀 굵은 와샤 같은 거를 위에다가 대고선 누르면 더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서 하면은 기존에 박았던 베어링이 데미지를 먹진 않겠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눌러주면 될 거예요. 간단하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